지난 편 물음 시리즈에서 리제로에 이어 소아온 또한 나름 준수한 조회수를 뽑은 올해군.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젠간 볼 작품이었던 소아온 엘리시제이션을 건들기로 한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노잼이었던 소아온 3기의 진행 속도는 느려져만 갔고 설상가상 이미 4분기가 지나고도 한참 지나버려 조회수조차 불안한데 과연 올해군은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폭락한 올해군. 올해하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이미 거기가 지옥인지 알고 있음에도 꼭 걸어가보는 애니 리뷰계 호구, 애니 리뷰계 흑우 올해군입니다. 2018년 4분기 기억하십니까? 제시 스태프의 간판 시리즈 어마금 3기 vs A1 피처스의 간판 시리즈 소아온 3기. 이 두 먹이업의 대표 작품의 후속작, 심지어 원작에서 가장 호평받는 시리즈들이 애니화가 됐던 분기였죠. 다른 작품들보다 이 두 작품의 이목이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죠. 그 결과는 뭐 이목을 끌기는 했죠. 아주 누가 더 곱창날 수 있는가의 대결이었으니까요. 그중 한 작품인 어마금 3기는 이미 다뤘으니 이제 그 작품을 다뤄야겠죠. 이미 빌드업은 끝내놨으니까요. 물론 한 달도 넘었지만 여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10년차 오타쿠가 굳이 끝까지 보고서 알려주는 망작 올해군의 이건 걸러 통칭 OEGIRL 그 10번째 작품 소드 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뮤직 스타트. 아, 이게 그래서 개씹 노잼. 본 리뷰는 소드 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과 소드 아트 온라인 1, 2기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할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 작품을 칭찬하건 욕을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감상평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원래 이 멘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재밌게 본 사람들을 욕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길래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분명 소아온은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이 먹혀 엄청난 흥행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무려 8분이나 주저리거렸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아온 3기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일종의 거품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정말 이게 원래 소아온 제작사가 만든 작품이 맞나? 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소아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단점과 이번 3기가 터뜨린 병크를 구분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호평은 할 만큼 했으니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또 따로 노는 주제. 소아온은 1기부터 지금까지 가상현실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현실에 한없이 가까워진 가상현실은 과연 현실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그리고 그런 가상현실에서 태어난 존재는 사람? 네!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태클이 있겠죠? 아니 소아온이 그런 주제가 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실 듯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 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작품 내에서 그 주제를 제대로 어필한 에피소드는 단 한 편, 2기 후반부 스토리 마더 로자리오 뿐입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있으나 마나 함을 넘어 작품을 망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되죠. 아, 저런 주제는 없는데 그냥 제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1기에서 여러 이야기들, 2기에서는 건길 온라인의 신혼, 앞서 이야기한 마도로자리오, 그리고 3기의 1화의 대사들과 유지와 앨리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망할 카야바 아키히코가 미화되고 있는 원흉. 그렇습니다. 원작 팬들한테 뒤질나게 욕처먹어도 중2병 학살범 새끼를 매 스토리마다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처럼 묘사하는 원흉도 그가 이런 주제거리를 던지는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분량상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 작품 내에 큰 단점으로 작용은 됩니다만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인 부분이죠. 소화원을 보면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연계, AI의 인권, 누가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봅니까? 저도 솔직히 카야바만 아니었어도 굳이 이런 지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낭비되고 저질스러운 캐릭터성은 그런 식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악역, 조연, 심지어 메인 히로인까지 이 작품은 이 캐릭터들을 대단히 낭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낭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단순한 나머지 저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예시들을 보시죠. 1기의 대표 조연인 에길과 클라인, 얘들이 작중에서 뭘 하나요? 한 명은 무기 셔틀과 모임 장소 셔틀, 나머지 한 명은 아련하게 주인공 이름 부르기? 키리토요. 키리토! 끝입니다. 하지만 서브 히로인이자 조연들인 리즈벳과 시리카라면 다르게 무기 셔틀 앤 주인공 사기성 셔틀 끝입니다. 사실상 얘들은 그래도 꾸준히 출연하는 조연들이라 그나마 저런 취급이라도 받지. 2부 이후에 나오는 조연들은 그 파트에서도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그 파트의 끝과 함께 그냥 퇴장하거나 약간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는 게 끝입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출연시킨 겁니까? 물론 조연은 주연이나 히로인을 빛내기 위해 출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되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너무 존재감들이 없으신 거지. 옆 동네가 이런 공기화에 압도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그렇지 이 작품에서의 조연들의 공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악역들은 어떨까요? 2부 페어리 댄스의 악역 이상 성욕의 성범죄자 쓰레기새끼, 3부 팬텀 블릿의 악역 이상 성욕의 성범죄자 쓰레기새끼, 4부 엘리시제이션의 악역 이상 성욕의 성범죄자 쓰레기끼들. 무슨 애니가 매 시리즈마다 저런 식으로 이상 성욕 성범죄자를 매번 출연시키는데 악역의 허접함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갑시다. 무슨 성범죄가 남의 집 개 이름입니까? 다크판타지, 포스트아포칼립스 같은 세계관도 아니며 19금 애니도 아니고 15세 시청 기준 애니에서 그것도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이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연출이랍시고 쓴다고요? 길티크라운, 사이코패스, 아카메가 벤다 등 심지어 이런 다크함의 끝을 달리는 작품들에서조차 저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연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작자의 대가리들이 빡대가리여서 저런 상황을 묘사해서만 그치는 줄 아십니까? 3기 10화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고 사전 검열까지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유행하니까 초인 고교와 같은 이 세계문에서도 저런 역겨운 장면들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대표적인 장면이다 보니 이 부분을 핀포인트 잡기는 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죠. 악역들이 하나같이 전부 단순하고 역겹다는 겁니다. 무슨 천하제일 쓰레기 대회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성범죄자 새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악역들은 무슨 전부 살인을 좋아하는 사이코들이고 심지어 이 두 가지를 전부 하는 새끼도 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나마 입체적이라고 불리는 엘리시제이션의 일부의 악역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얘도 그냥 권력욕과 영생에 미친 흔하디 흔한 악역 1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소아원 기준으로는 입체적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근데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옷을 벗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 일본 애니가 성상품만 안 바라는 거야 원투데이가 아니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근본 없고 뜬금없이. 아휴. 히로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뭐 그나마 여기는 취급이 좋은 편이기는 하죠. 딱 한 명, 아스나만. 메인 히로인은 당연히 아스나인데 그거면 된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로 가든 결국 최종 목표는 우리의 빛 그 자체 아스나 사마일 테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일부인 아인크라드, 사실상 주인공 포지션이었던 에피소드 마더 로자리오, 이 두 파트를 제외하고 아스나가 주역으로 활약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2부에서는 그냥 성에 갇힌 공주님 끝. 3부? 그냥 열심히 기도 중 끝. 4부 엘리시제이션, 압도적인 멋짐 뿜뿜 한 번, 범죄자 새끼 미화 한 번, 끝입니다. 말이 메인 히로인이지 본인 중심 에피소드가 아니면 별다른 활약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히로인들은 어떤가? 사실 얘들은 아스나보다 그 취급이 더 처참한 수준입니다. 2부 히로인 리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키리토를 통해 회복된다. 3부 히로인 신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키리토를 통해 회복된다. 4부 히로인 류지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키리토를 통해 회복된다. 그 상처가 무엇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하는 행보들이나 이후 전개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악역들처럼 저질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식이 단순하고 대단히 안일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4부 히로인이 왜 앨리스가 아니냐고요? 모르셨군요. 원래 엘리시제이션의 진정한 진 히로인은 바로 유지오입니다. 아니 막말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동료야. 이건 거의 아스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진 히로인. 이렇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주인공 키리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자, 조연들의 역할들, 키리토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으로 끝이 났죠. 악역들이 이상성욕 쓰레기인 이유, 그렇게 해야 피해를 보는 히로인을 구하는 주인공이 부각이 되겠죠. 결국은 이 주인공인 키리토 한 명을 띄워주겠다고 주인공 외의 모든 캐릭터들을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이런 노골적인 푸시는 결국 주인공이라는 키리토의 호감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이 돼버렸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팬들 사이에서 언더월드가 호평이었던 이유가 키레기 자식이 안 나와서겠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언더월드 리뷰 때 이야기해봅시다. 사실 이 단점들은 1, 2기 때부터 계속해서 거론되었고 원작에서도 비판받았던 문제들입니다. 크게 논란이었던 10화도 그 방영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실 1기 후반부 때 나왔던 장면하고는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정도는 아닙니다만 2기에서는 저 상황까지 갈 뻔한 장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냥 소아온이 소아온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소아온의 장점들을 통해 많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소아온이 거품이 빠진 이유, 소아온이 비판받는 이유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이번 3기 엘리시제이션은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장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그 결과 앞서 이야기했던 심각한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것부터 얘기할까요? 액션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거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소아원에서 액션이 별로를 넘어 안 좋다? 작화장난 5등분의 신부, 안 웃긴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랑 같은 겁니다. 아, 전자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바가지로 욕먹었잖아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핵심인 간지, 그리고 이 간지가 폭발하는 장면이 액션인데 엘리시제이션 내내 제대로 된 액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키리토 웬 여검사가 싸우는 씬 때문에 소아온이 액션이 망했어 라고들 들으셨을 겁니다. 뭐 이 액션도 노답인 거는 맞는데요, 진짜 심각한 건 이게 그나마 건질만한 액션이라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작품을 전체 통틀어서 이 액션이 제일 박진감 넘쳐요. 자, 이 이후에 나오는 최강의 검사의 액션.
최종 보스급이라는 친구가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소환한 보스몹 액션. 보셨죠? 그나마 저게 제일 건질만한 액션이라니까요? 이러니 엘리시제이션이 바가지로 욕을 먹는 거죠. 사실 이 액션은 단순히 작화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상황을 살리는 부분을 통해 간지를 나게 해줍니다. 단적인 예로 스타버스트 스트림. 스타버스트 스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간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술을 쓰는 과정도 튼튼한 편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보스 몬스터,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딱 간지나게 기술을 써서 사람들을 구한다. 간지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3기에서는 이런 긴박감이 없습니다. 왜냐? 악역들이 허술해. 스타버스트 스트림에게 당했던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그 다음 층에 나왔던 히드라 뼈다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위협적이잖아요. 적이 강해야 주인공이 이겼을 때 그 쾌감과 간지가 나는 법. 근데 3기는 무슨 뭐 엄청 강한 존재인 것처럼 무지 어필을 해요. 니들이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는 최악체였음 쿠쿠루빙뽕 왜 막 시전을 해요. 근데 나와서 한다는 게 구앙 나 필살기 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지 세 보이는 필살기. 오 마광광살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때문에 완성도면을 떠나서 소아온 3기를 기대한 팬들에게는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었던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다른 이세계물들보다 훨씬 퀄리티 좋잖음. 님이 호평한 곰곰곰베어 방어력의 올인보다 나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오이걸한 작품들과 최근 호평한 두 이세계물보다는 액션이 좋습니다. 근데 애초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무려 소아온이 저 작품들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수준인가요? 이런 비교는 오히려 소아온의 평가를 더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호평했던 두 작품은 액션물보다는 이 세계 일상물에 가까운 작품들이에요. 액션은 그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죠. 마치 소아온에서도 일상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액션물과 일상물을 같은 액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소아온의 액션을 원펀맨이나 가도와 주술회전과 같은 찐 액션물의 액션과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더 초라해져. 이미 가장 큰 핵심이 무너졌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얘기를 안 하면 도저히 잠 못 잘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의 구성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루해요. 원작을 잘 담아내려는 건 알겠는데 진짜 초반부 10화 전까지는 지루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10화는 여러 가지 의미로 지루할 수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개연성, 앞서 얘기했듯 애초에 소아오는 주인공 키리토 외의 다른 캐릭터들은 들러리 취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기와 2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개연성은 존재했거든요. 3기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작품이 작품이니만큼 유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작품 후반부 유지오는 최종 보스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만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뜬금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면서 무슨 꿈에 빠지게 하는데 뜬금 무슨 트라우마 같은 걸 보여주더니 순식간에 세뇌를 해버립니다. 자, 세뇌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유지오의 기억의 틈새를 이용했다고 이야기했고 작품의 연출도 마치 유지오가 이런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합니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유지오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어디까지나 앨리스가 잡혀간 날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죠. 가족에 대한 것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일절 언급이 안 됐습니다. 더 웃긴 건 이러고서 단 1화 만에 세뇌가 풀린다는 거죠. 개연성도 없고 특별한 긴장감도 없고 친구 간의 싸움이란 절망감도 일절 없습니다. 남는 거라고는 푸른색 수트가 유지오랑 잘 어울린다? 그뿐이죠.
그리고 이건 언더월드 편에 가야지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앨리시제이션에서는 앨리스와 키리토의 썸 타는 신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더월드에서 키리토한테 엄청 각별하게 대해주는 걸로 아는데 딱히 그럴 만한 부분이 작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엔딩에서 키리토가 뇌정지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반한 거야? 뭐 이건 언더월드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오겠죠 뭐. 그리고 6화까지 본 현재 1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시발.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소드아트 온라인 앨리시제이션에게 줄 수 있는 제점수는 1.3 ISP입니다. 이렇게 앨리시제이션을 리뷰할 겸 소아온의 전반적인 비판도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량이 어마무시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1부, 2부로 나눠버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럼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과연 이후 언더월드는 오이걸로 뵙게 될지 아니면 그냥 평타는 칠지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봐.